네, 안녕하세요. 7월 모의고사 보고 왔습니다. 어려웠죠? 제가 좀 늦었는데, 오르비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냥 곡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번 채점해보면서 제가 또 총평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일단 채점해볼게요. 일단은 좀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 특히 영어까지. 지금 영어는 완전 거의 지금 개망한 것 한번 채점해볼게요. 4, 2, 4. 자, 독서로는 일단 무난했죠. 일단 무난했고, 거의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써 있어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딱히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제통합형. 주제통합형이 또 철학 지문이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빡셌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게 연계학습이 아직 잘 안 돼서 이게 아마 연계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적당히 난이도 있는 지문, 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것도 거의 비슷한 논리로 해결되는 상황이 좀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8번, 6번, 7번이 결국 실제냐 아니냐 계속 이 싸움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거 물어보는데 어차피 지문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3개가 거의 비슷한 거를 이 선제들에서 너무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 난이도 좀 낮게 느껴진다. 아마 수능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설계가 정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사설인 거를 감안했을 때 결국 사설과 이제 평가원의 차이는 그런 거죠. 한번 사용했던 논리는 평가원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결정적인 답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평가원 출제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아무래도 지문의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6, 7, 8번 문제들이 심지어 저 5번까지도 정답의 근거가 되는 직결되는 선지마저도 좀 비슷한 논리가 반복되면서 만약에 틀렸으면 막 다 틀리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맞으면 다 맞고. 그리고 하나 좀 감을 잡으면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도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문은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문제 갔을 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약간 문학 같은 스타일의 비문학이었다. 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1342. 네, 아무래도 결국 12번이 승부처가 됐는데 사실은 조금 정답의 근거가 조금 아쉬워요. 네, 결국에 저 4번으로 했습니다. 4번으로 했는데 4번을 이 숫자를 직접 대입해보면은 무조건 난이기 때문에 순수도가 무조건 50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를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실제적인 좀 숫자를 입력하는 수리적 사고를 하는 거 이번 6평에서 슬쩍 한번 평가원이 보여줬습니다. 킬러 문제 배제된 이후로 과도한 수리적 추론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미 6평에서도 슬금슬금 나와서 덧프 측에서도 그거를 반영해서 과도하진 않지만 약간의 수리가 들어가는 느낌을 12번에 좀 보여줬는데, 그런 느낌으로는 잘 보여줬지만 저는 뭔가 좀 다른 부분들, 이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단순히 승인 거절한 사람 숫자를 잘 나눠보면은 순수도가 낮아질 수가 없구나. 왜냐면 시작 순수도가 50%였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를 나누는데 무조건 한쪽이 50% 되겠죠. 똑같지 않으면. 그런 논리로도 좀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 요 배경지식, 관련된 배경지식이 없으면은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이 노드들이 나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그려가면서, 머리로 그려가면서 혹은 손으로 그려가면서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배경지식이 없었을 경우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게 뭔 소리지? 하다가 조금 당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었고, 특이한 점은 이제 6평에서 보여줬던 약한 수리적 사고를 구현을 해놨다. 자, 그 다음에 관세 관련된 지문이죠. 5151. 16번은 왜 틀렸지, 이거? 이게 물음표가 없는데 지금 틀렸습니다. 약간 큰일인데? 약간 큰일이죠, 지금. 5번. 저 너무 전 너무 자신감 있게 3번 찍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오답을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빡빡했어요. 빡빡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술 지문보다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물론 17번 문제 역시 비슷한 논리를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좀 선지들끼리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게 틀리면 이것도 틀려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감을 잡으면 쉬운데 감을 못 잡을 경우 또 1번을 놓치고 내려가면 또 다른 거를 좀 찍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강하게 답을 확신했는데 일단 틀렸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길이감도 조금 있고, 내용이 워낙 많고, 뭐 관세, J커브, 그 다음에 탄력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들의 좀 총집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보량에서 좀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 개 중에 어떻게 보면 정답률이 좀 낮은 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지문. 그래서 요런 지문은 좀 뭐 제가 틀려서가 아니라요. 좀 정보량이 많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았지만 17번 문제는 조금 비슷한 논리가 반복되어서 좀 해볼만 하지 않았나 오히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2점짜리 지금 하나 틀렸죠. 2점짜리 하나 틀렸고 18번 문학. 현대소설이 조금 4, 2, 3, 4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도 길고 그 다음에 사투리 방언도 같이 들어오면서 이해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이게 아마 일단 제 기억으로 연계가 아닌데 뭐 수능 완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처음 보는 소설이어서 최만식 작가는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인물도 적당하게 등장해 주면서 또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생각이 많았죠. 경호라는 주인공이 지금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읽어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기랑 이 학습활동 문제 두 문제가 나오면서 또 문제의 그런 읽어야 되는 텍스트 양쪽으로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좀 채점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3, 4, 5, 3.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이 연속되면서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은 여기 좀 이따 채점할게요. 3, 3, 3, 4. 맞았고 그 4번. 네.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럴듯한 상황을 주지만 사실은 완전 반대였음. 그러니까 결국 이해를 했어야지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다 있는 말이고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완전 반대.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압박해 뭐 요건 조금 티가 나죠. 뭐 압박해 굴복해 협력했던 지식인의 현실, 그것도 다 있는 말이고 무사히 돌아온 것도 맞지만 그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식의 좀 선지 배열들이 있었습니다. 문학에서. 저는 좋은 선지라 생각해요. 단순히 뭐 사실관계를 틀리게 한다든지 뭐 꼬아낸다든지 뭐 한두 개 인과 역전 이런 것보다 이해했을 때 진정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 게 저는 좀 이번 더프 문학 문제가 좋았다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얼핏 보면은 맞는데 이게 완전 반대말이구나. 그런 상황들. 그게 또 여기 31번부터도 5, 1, 3, 5. 여기서 좀 저 고난이 좀 있었는데 현대시 이 두 문제 전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좀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번도 뭐 들을 광장 뒤처지니까 광장인가 단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상황이죠. 찬란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니까 사실은 광장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뭐 남산봉우리 남의 섬 연결 자연과 교감 너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또 이 자연과 교감 이것도 보기에 없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의 가치를 초월한다 그랬는데 일상의 순간에 초점 둔다. 요것도 좀 틀린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보기랑 다른 말을 썼지만 다른 선지들은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완전 반대여서 정답에 시비가 없는 그런 선지들, 이해를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선지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28번.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26번도 그렇고요. 특히 23번하고 28번이 딱 그랬어요. 23번도 당연히 하늘이 어지러지고 중수하는 거니까 무너진 색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이제 저거는 물어보는 거죠. 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 되게 잘 이루어진 선지다. 덕후에서 이런 선지들을 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구성을 했습니다. 약간 좀 문학 출제진 좀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완전 래피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은 충분히 텍스트량도 많고 방언에 약간 내면의식, 대화가 같이 병행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출제되는 걸 보면은 내면 심리 위주 혹은 대화 위주 이렇게 하나를 컨셉 잡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대화도 많고 내면 심리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부담이 됐었던 그런 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랑 수필인데 여기는 이 두 가지 시가 워낙 또 유명한 시라서 그죠? 윤선도의 몽천요랑 탄군가 뭐 너무 좀 자주 보고 뭐 연계에도 많이 자주 나오고 뭐 기출에도 있고 그런 시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난이도가 낮았고 수필 같은 경우는 저 졸과 교의 의미를 좀 받아들이기 순간 이제 생각을 못하면 조금 헤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기 관련이랑 선지로 힘을 좀 얻어서 저는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구운몽인데 구운몽은 뭐 28번 말고는 괜찮았고 저는 오히려 이 30번 문제 어쨌든 평가원이 좋아하는 소재거든요. 인몽이 2번 반복되면서 이제 여기가 꿈이냐 꿈속의 꿈이냐 아니면 뭐 다시 천상계로 돌아온 거냐 이제 그거 구분하는 파트인데 뭐 당연히 구운몽이 나오면은 낼 수밖에 없는 파트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저 2번 선지 살짝 브레이크 걸렸었는데 2번 선지 사실은 그게 다에 나타난 게 맞죠.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소유 입장에서 성진 입장에서의 자기의 현실이 꿈속의 꿈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이 용하는 순간은 나에 속한 게 아니라 가에 속한 거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아니하다가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어쨌든 저는 4번 찍었는데 일단 맞긴 했습니다. 이런 건 조금 좀 상세하게 좀 선지를 좀 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 세트의 보기나 이런 자료가 2가지가 있는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여기도 2개죠. 물론 뭐 2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거의 모든 세트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2개. 그러니까 갈래복합에는 2개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고소설도 2개, 현대소설 2개가 나오면서 이 좀 압박이 좀 있었을 거예요. 텍스트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좀 시험지가 전체적으로 좀 꽉 차 있죠.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이 소모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공통 과목은 제가 지금 이상하게 관세지문, 사회지문에서 2점짜리 하나 틀렸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엄매가 전 좀 조금 버거웠습니다. 제가 요즘 엄매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런지 이 37번도 살짝 헷갈렸고 어쨌든 좀 헷갈렸는데 딴소리 이 딴이 관영어냐 관영사냐 용언의 활용이냐 근데 이제 된장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좀 된장은 찍었는데 이런 건 좀 저도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좀 어려웠었는데 이것도 결국엔 서술어 자릿수 필수 요구하는 게 지금 이 4, 5번 너무 헷갈렸거든요. 어쨌든 뭐 막았다가 실현된 걸로 디귿이 실현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꼭 2손으로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헷갈렸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좀 4번, 5번에서 갈리지 않았을까. 39번, 3번. 네, 이거는 그냥 단순 모음 조합을 내는 거였어가지고 39번은 그나마 좀 할만했고 그 다음 이제 특징이 매체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매체는 6평에 비해서는 6평에는 막 신유형의 인과 장난, 단순 말장난, 숨기는 게 거의 3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도 많이 쓰고 오답률도 좀 있어가지고 화자가 엄매 점수 차이 났었잖아요. 물론 37번도 어렵죠. 6평 때는. 근데 이번 여기 이제 덮어 세트는 뭐 이게 크게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고민할 게 없었어가지고 뭐
매체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평소보다, 그러니까 6평보다 언매를 더 틀렸으면 조금 이제 본인이 좀 못한 게 되겠죠. 왜냐면 분명 6평의 매체 언어 둘 다 어려웠기 때문에 언어는 또 37번이 그때 파괴력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는 약간 좀 난이도 있었지만 매체는 너무 걸릴 게 없었습니다. 그냥 쭉쭉쭉 갈 수 있었어요. 낚시나 세부 정보 이런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 맞았고 언매는 그래서 지금 하나 틀려서 98점 나왔습니다. 그거 98점. 네, 98점 나왔고 수학 말이 많았어가지고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학도 난이도가 있었죠. 일단 6평하고 비교하면은 공통 단연컨대 어려웠고, 저는 기하를 선택하는데 기하도 어려웠고 확통도 얼핏 보니까 뭐 만만하지 않아 보였어요. 확통도 어쨌든 통계도 포함이 되고 30번도 좀 얼핏 봐도 만만하지 않고 이게 지금 되게 좀 약간 특이하게 제시된 것 같아서 확통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의 난이도 상당했죠. 이제 시점 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41, 43 앞에는 다행히 맞았고 2, 3, 3, 1, 5 2, 3, 3, 1, 5 네, 근데 벌써 그 6평하고 확 다르죠. 그러니까 8번도 생각했어야 됐고 결국 정수 자연수 조건을 이용한 부정방정식 수열을 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고, 9번도 약간 생각하고 또 근해 공식까지 사용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0번이 그나마 좀 낫나? 10번도 생각했었어야 되는 문제여서 6평은 12번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에 비교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결국 이렇게 나오면은 중위권들이 이제 많이 털려요. 그러니까 중위권 3, 4등급의 커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권은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3번 14번에 5번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산했을 때 니은이 틀린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억디귿이겠지 했는데 제가 니은 잘못했나봐요. 니은이 확실하게 틀린 걸로 나왔었는데 계산했을 때 풀었을 때 일단은 지수로그 고전적으로 기니디 형태에 나왔는데 이걸 틀려버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니은이 틀린 것만 하고 3번 찍고 다시 돌아오질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도 분명히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X절편과 만날 수밖에 없다였는데 어떤 거까지 사실 생각했어야 됐냐면은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니까 절대값 잘리는 데만 1이라는 게 아니라 이 B가 1일 수도 있지 않았나? 그 생각도 혹시 하셨나요? 저는 그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순이 나옵니다. 다른 조건하고 양립할 수가 없어서 틀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뭐 그것까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잘린 부분이 둘 중 하나 1이겠지 이렇게 하고 밀고 나갔으면 좀 할만했는데 그래도 좀 생각했어야 됐고 11, 12번이 은근히 틀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번도 사실은 식이 하나고 지금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사인 코사인의 범위를 생각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6이라고? 6이 나올 수 있나? 근데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 순간적으로는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인 코사인 주기가 다른데 저거 뭐야? 덧셈 정리야? 미적분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사인 코사인 최대 최소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이용해서 그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서 푸는 문제를 풀어봤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으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11번도 그리고 8번도 어떤 게 있어요. 미지수는 2개고 식이 하나예요. 미지수는 2개고 식이 하나다. 결국은 수능에서 원하는 결국 답을 내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높이고 부정방정식의 상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조건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다를 때 어쩌면 특수한 조건들, 정수 조건들, 제곱 조건들, 양수, 음수, 자연수 조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식처럼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 많은 거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부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만한 사람들 아실 건데 요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2번 나름 파괴력이 있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조금 헤맸고 근데 이거 8, 16, 32
만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2번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속도 구하고 넓이 구하는 것까지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평행이동해서 이 32만큼 갔을 때 평행이동 적분까지, 평행이동 적분과 평행이동 미분까지 했었어야 되는 거고, 요거 혓바닥 공식도 잘 사용해서 넓이 계산해줬으면은 또 빨리 풀면 빨리 풀 수 있었는데 저거 좀 헤맸습니다. 12번 좀 헤맸고 13번도 약간 헤맸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 그다음 15번. 15번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좋은 문제고, 이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인데 이름을 안 붙여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하나의 gx라는 함수로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gx라는 함수한테 k 넣었을 때, gx라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k 넣었을 때의 상황이구나.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저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고, 또 이 정수 조건, 또 정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특수한 조건 정답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15번 문제도 난이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물어보지 않던 요소이기도 하고 좀 많은 분들 좀 헤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난이도 있었습니다. 13, 3, 5. 이 페이지는 좀 오히려 무난했죠. 그래도 18번 좀 나름 참신하게 나왔고, 20번도 이 조건들이 생각보다 참신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이제 사인 법칙 비례 반비례 관계 잘 사용하고, 어쨌든 한 원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했으면 아마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인 법칙도 적절하게 사용, 코사인도 적절하게 사용. 결국 이게 사코 법칙 문제의 핵심인데, 두 개를 다 적절하게 사용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여서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21번에 49. 제가 정말 고난했죠. 이미 지금. 그 다음 22번 아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틀렸어요. 기하는 다 맞은 것 같아서 일단 기하 채점하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기하는 이제 또 나름 기하 또 구독자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26번이 지금 이슈가 완전 되고 있는데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순간 헷갈렸는데 그래도 오래 머물지 않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충분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번 충분히 좀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림을 3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번째에 맞춰서 이거 사인 법칙까지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난이도 있었고, 28번은 이 삼각형 넓이를 빠르게 타다닥 하면은 엄청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아마 이 넓이 관점으로 닮음 관점을 생각하지 않은 순간 고난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28번도 살짝 난이도 있었고, 27번도 물론 뭐 이슈가 됐었던 우리 7월 교육청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문제였고 공관. 그리고 17, 16. 17번도 사실은 저는 좀 아이디어 좋다 생각해요. 17번도 저도 이런 생각은 이 1에 닿는 9에 닿는 현? 좋은 아이디어로 잘 문제 낸 것 같아요. 복습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30번은 제가 이거 계산 2번 해서 많았고 한 번 이렇게 끝냈는데 계산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검산까지 했습니다. 30번 문제 잘 냈고 단위 벡터를 활용한 문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삼각형 닮음까지 활용하면서 적당한 난이도와 좋은 아이디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하 문제의 퀄이 되게 좋았어요. 원래 작년 덮어 막 좀 안 좋았거든요. 기하 막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랬는데 되게 뭐 좋은 출제진 들어갔는지 28, 29, 30번 셋 다 복습의 가치 매우 높은 문항이니까 우리 기하러들, 물론 우리 기하러들 공통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28, 29, 30번 문제도 잘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저도 시간이 살짝 걸렸고 난이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21번하고 22번에 관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제 21번에서 너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21번이 대충 저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 공통접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 약간 요런 상황인 줄 알고 계속 매달리다가 이런 상황일 수 없구나. 그리고 저도 이게 처음부터 봤거든요. 이게 극소랑 요 불연속이 차이가 7 빼기 3하면 4인데 이게 또 4m이라고? 계속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요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좀 허무한 공통접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4차 함수가 어렵게 나오려면 공통접선이면 안 돼요. 이 극대 극소를 통과하는 점, 그러니까 접하는 게 아닌 상황이 나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냈구나, 이 사람들. 이거 지금 접하는 게 아니라 통과, 극대 극소점을 지나가는 통과 순간이구나. 근이 4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문제인데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허무하게 그냥 공통접선인데 오히려 심지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접선에 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여기는 공통접선이긴, 그러니까 통과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상황이 맞는데 양쪽이 이렇게 같은 극소점을 갖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싱거웠는데, 저도 빨리 눈치채고 급하게 풀었는데 이미 시간 좀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여기서 좀 많이 잡아먹어서 22번 시도하다가 22번도 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생긴 게 만만치 않아가지고 남는 시간에 30번 한 번 더 검토하자 하고 22번은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남아서 5분도 안 남기고 21번을 마지막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번 검토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2번도 딱 봐도 난이도 있는 문제고 저는 여기까지밖에 나열 못했는데 이거 뭐 실력 부족이죠. 실력 부족이고 뭐 딱 봐도 순환하는 거일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저도 다시 풀어보고 난이도가 일단 겉보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번에 이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 실제 난이도 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수학은 전반적으로 이 11번부터 빡빡했다. 11번부터 빡빡했고 심지어 10번, 9번, 8번도 6평 대비 약간의 그런 난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하위권 혹은 좀 학습 상태가 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털렸을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이 딱 그렇습니다. 그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 많이 벌어지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3, 4컷이 확 떨어질 수 있는 비교적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 뭐 기억내는 디귿 안 나오잖아. 나왔죠, 이번에. 물론 쉽게 나왔지만 6평에 저는 얼마든지 이런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에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딱 어울려요. 순차적으로 물어보기. 저도 다시 복습할 거고 이 부분 특히 강화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약간 억울한데 니은이 저는 틀렸다고 확 나와버려가지고 안 그랬으면 좀 5번 찍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니은이 맞다고 나왔으면은 저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1, 12, 13번 셋 다 만만치 않았고 저는 문제 가치로는 15번이 전 너무 좋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일명 정표함 숨겨놓는 상황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 조건까지 마무리하는 거. 저는 그리고 최대 최소도 정적분의 정의까지 사용해서 K값의 그 나머지 한근의 범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였죠. 정말 좋은 문제고 복습할 가치 매우 매우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번. 그 다음에 20번 적당한 난이도 사코 법칙 문제 좋은 문제였고 21번 문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수학 마무리 할게요. 일단 저는 92점이 나왔습니다. 1컷은 일단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능이 88, 84, 88, 90이었잖아요. 일단 4점씩은 무조건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프 보정 컷도 뭐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뭐 약간 반수생 유입으로 좀 상승할 여지가 있어도 일단 기하 기준으로는 88은 보정 컷 무조건 방어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표점 만점 표점 좀 낮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6평은 어쨌든 강력한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22번이라는 항상 그 차이점 생각해둬야 되고 영어는 뭐 거의 그냥 뭐 사망한 것 같아요. 채점하기 너무 무서운데 너무 일단은 좀 핑계를 대자면은 아예 완벽하게 6평 이후로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영어는 아예 그냥 영어를 읽은 적 자체가 없어요. 영어 읽은 적 자체가 없어서 지금 점심시간에 뭐 예열 문제 좀 몇 개 풀고 들어갔는데 일단 시간 안에 풀었거든요. 시간 안에 풀었는데 일단 별표가 너무 많았는데 시간 계속 가니까 뭐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고 그냥 계속 가는 그런 상황. 자, 일단 듣기도 잘 안 들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듣기 다 맞았고요. 111 나왔죠. 111 나왔고 21번에 바로 틀리고요.
이 너무 좀 6평은 너무 쉬웠죠. 네. 일단 하나 틀렸습니다. 벌써 대입학 하나 틀렸고 4454. 일단은 일치불일치 다 맞았고 29번에 3번. 30번 3번이라고 실합니까? 이거 익스텐션 넘어갈게요. 31번에 5. 근데 너무 이게 선지가 비슷한 말이 많았어요. 빈칸 추론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틀렸죠. 붙였는데 틀렸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다.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허수들이 걸러짐 당하는 겁니다. 벌써 이게 1등급은 뭐 글러먹었고 공부를 좀 해야죠. 공부를 뭐 너무 아예 안 했으니까. 37번에 5번, 38번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39번에 오히려 저는 좀 여기가 좀 할만했다 생각하거든요. 빈칸이 어렵고. 그러니까 빈칸이 어려운 이유는 매력적인 오답이 너무 지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느낌상. 오히려 저는 이 순수 삽입이 좀 할만하다고 봤는데 두 개를 틀려버렸습니다. 실화인가? 40번에 1번. 여기 제목도 이거 편집해야 돼. 틀렸습니다. 지금 2점, 5점, 8점, 11점, 13점, 15점, 18점. 이거 82점. 일단 영어는 아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빈칸 추론에서의 이 매력적인 오답들, 매력적인 선지들이 한몫했고요. 그 다음 여기 순서 삽입은 일단은 나름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일단 두 개 틀렸습니다. 그냥 완전 실력 부족이죠.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영어는 제가 열심히 오답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6편 끝나고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7더블 봐버려가지고 일단 털렸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오답하고 또 영어 공부도 앞으로 또 다시 9편까지 좀 틈틈이 또 페이스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망했고 그냥 한국사 23311. 그리고 한국사 채점을 좀 말씀드리면 좀 과탐도 좀 어려웠던 것 같죠. 지금 다른 과목들도 약간 커뮤니티 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평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지구과학도 상당했습니다. 되게 빡빡했고 저도 좀 정신없이 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시험 끝나고 이거 좀 조질 수도 있겠네. 이거 편집 이거 채점에서 못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기 또 이제 남는 시간에 열심히 과학 공부했고 자 이제 본 게임 갑시다. 탐구가 사실 본 게임이죠. 다 사실 지구과학이 인생이 지금 지구과학이라서 3315 33 뭐지? 잠깐만 2번 3 니은은 10 북태평양? 이거 5번 아닌 제가 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 그래서 넘어갈게요. 저 왜 틀렸다고 돼있지? 35443 35443 와 여기 너무 빡빡했어요 진짜. 이거 시간 압박도 아마 있었을 거고 진짜 저 은근 11번 좀 헤맸고요. 근데 선지가 지금 이거 좀 쉽게 물어봐줘서 그렇지 이거 지금 질량이라서 좀 빡셌습니다. 이 질량도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으면 순간 이 판단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건 뭐 전부 다 빡빡해가지고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별표 쳐놓은 거 일단 17번도 앞에부터 볼게요. 17번 난이도 있었어요. 그죠? 이거 순간적으로 생각 못하면은 한랭전선 좀 생각해야 되고 8번 이것도
절대 광도랑 받는 에너지는 사실상 겉보기 밝기랑 똑같아서 L은 LD제곱 요거 이용해야 되죠. 이거 L은 LD제곱. 와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계산이 8번부터 확 등장하고 9번도 순간적으로 북태평양 해류,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뭐 남극순환류 이런 거 모르면은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용어 정확하게 모르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순환 방향. 또 남반구 물어봐가지고 또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9번도 좀 난이도 있고 10번도 어쨌든 또 그림 그려야 되죠. 은하 위치 그림 그려야 되고 또 후퇴 속도는 14,000보다 빠르다. 이것도 또 루트 계산 들어가줬어야 됐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 13번도 또 은근 또 생각해야 되죠. 와,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또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다고 했기 때문에 B의 이동거리가 A의 3배가 돼야 된다. 이것까지 판단해서 풀었어야 됐고요. 이것도 또 부피와 크기의 관계. 또 모르면 그냥 골로 가죠. 또 부피라고 제곱하면 안 됩니다. 부피 세제곱이고 요것도 아마 14번도 은근히 또 시간 소모 있을 수 있고 15번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나마 선녀같이 보이고 16번도 뭐 그나마 괜찮은데 또 밀도로 해안판끼리 비교한 거 또 나름 눈여겨볼 소재였죠. 와 뭐 하나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은데 이거 빠르게 자기만의 그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생각하다 시간 다 가요. 이거는 뭐 지구과학은 탐구는 시계가 기다려주지 않죠. 5일 사이. 그래도 다 맞습니다. 여기 4페이지도 분명 생각할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17번도 조금 특이한 형태로 나왔고 그나마 얘가 그나마 낫죠. 그 다음에 18번 18번 히트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거 디귿 때문에 거의 5번 다 찍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300도를 3타임으로 가니까 한 타임에 100도. 그러니까 요 한 타임마다 100도 차이가 나는 거죠. 100도씩 공전해서 40도 코사인 40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코사인 40 있고 막 난리 났죠. 어려웠습니다. 이거 뭐 저도 나름 이쪽 파트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마 많이 이거는 좀 고난을 했을 것 같아요. 계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각도를 생각하는 것도 30도의 상황하고 비교해 봤었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 다음 19번도 나름 뭐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경사 방향은 아예 그래프를 안 줬죠. 세차 운동은 세차 운동은 이 나 가지고 봐라. T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반대구나를 나 그림 가지고만 판단했어야 되는데 뭐야 왜 세차 운동 방향은 왜 안 나와 있어? 경사 방향 왜 안 나와 있어? 경사 방향 다 일정한가?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으면 또 문제가 이제 조건이 안 맞으니까 또 산으로 갔겠죠. 그래서 19번도 오히려 20번이 난이도 좀 낮았는데 이거는 그냥 피드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내면은 다 사망이다. 20번도 분명 어려운 거 있었을 텐데 좀 난이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작은 별, 큰 별, 그러니까 질량 큰 별, 작은 별 주기활성 특징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은 조금 고난했을 수 있는데 20번 좀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낮춘 모습입니다. 20번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커트가 막 엄청 낮진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지금 6평이 44잖아요. 6평보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난이도 확 높다. 그냥 고인물들 많아가지고 좀 방어가 될 수도 있는데 뭐 45는 절대 안 나오고요. 44나 혹은 43? 정말 낮게 보면 42까지도 만약에 본 게임이었으면 그 정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구학은 아마 44에서 42? 45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뭐지? 이게 니은이 시베리아 기억이 시베리아 아닌가요? 북태평양 기단으로 폭설이 내릴 수 있나? 이거 일단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제 지구학 2로 넘어가겠습니다. 41152 뭐야 왜 1페이지 화성광상이 아니다. 흑연은 흑은모는 이거 그냥 이거 제가 흑은모로 착각했습니다. 이거 그냥 허수 인증인데 이거 흑연이죠. 어쩐지 이거 제가 그림만 보고 흑은모
연필 근데 연필 봤거든요. 근데 흑음모가 연필에도 들어가나? 이러고 넘어갔어요. 미친 사람이네. 이거는 기억이 맞죠? 근데 G2도 뒤쪽에 좀 빡빡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좀 빡빡했어요. 그러니까 G1보다는 아닌데, 근데 왜냐면 수능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능도 어쨌든 G2는 좀 쉬운 문제 많고 어려운 문제도 적당히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걸 아마 좀 따라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예전처럼 이제 막 다 쉽지 않고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3번도 나름 좀 계산을 했었어야 됐고, 14번도 이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잘 안 그리면 또 틀리는 문제였고, 15번이 저는 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이게 좀 조건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개월수가 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어림 잡아서 계산하면은 이 안쪽 궤도로 도는 저 A의 공전주기 4개월이 나오기 때문에 회합주기는 무조건 안쪽 궤도의 행성의 공전주기보다 길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요거 15번은 조금 본수능이었으면 좀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16번도 중력 이상 관련해서 되게 특이하게 소재 나왔으니까 한번 고도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17번 문제 전 좀 이상했고, 뭐 당연히 석유석이니까 아예 나에선 돌려도 소광이고 뭐 그냥 계속 완전 소광이죠. 완소고. 18번에 3번인데 저는 18번 이거 좀 오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해설 보면서 이게 정단층인 것 같은,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19번도 뭐 나름 난이도가 있었으나 뭐 이게 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적경이 딱 6H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근데 이렇게 보니까 G2는 좀 쉬웠네요. G2는 좀 쉬웠어요. 이게 본순이었으면 이거 47보다 48도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다시 보니까 G2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15번 약간 계산, 뭐 11번 너무 개념스럽고, 11번 약간 생각, 오히려 좀 10번 좀 낚시당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P가 지금 음수로 세팅된 상황인데, 요런 거 기출에도 있었죠. 델타 P 음수로 세팅되는 거, 델타 P 음수로 하는 거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좀 G2는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G2. 근데 지금 48, 48이어가지고 지금 1페이지 레전드 됐는데, 지구학 1은 좀 빡빡했고, 지구학 2는 쉬웠다. 이거 지구학 2는 이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5시험 맞았어야 하는 시험인데, 제가 이거 흑연이 아니라 흑음무로 봐가지고 좀 레전드 찍었죠. 이런 실수 또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 제 실수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한국사 점수도 계산 안 했네요. 영어 80이고 수학 90이고 국어 98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국어가 좀 난이도가 6평보다 어려웠냐, 거의 비슷하거나, 저는 오히려 조금 6평 문제 잘 생각이 안 나네. 엄매 기준으로 92, 93, 91 뭐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컷이 91에서 93. 수학은 절대 88은 안 넘는다. 기하 기준으로. 그럼 뭐 확통, 미적은 뿔사, 마사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미적이 좀 쉬었다는 말도 있고, 영어는 82. 영어 좀 어렵기도 했고 공부 안 하기도 했고 그냥 악재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G1, G2는 48, 48. 너무 아쉽죠. G2는 너무 큰 실수고, G1은 저 문제 한번 볼게요. 근데 뭐 제가 틀렸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뭐 수학 같은 경우도 96 맞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14번 좀 더 침착하게 풀었으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험번호를 잘못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036인데 제 수험번호가 이게 땡땡 003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땡땡 0056 이렇게 저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6번이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동안 계속 56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너무 익숙했었거든요. 매번 갈 때마다 좀 같은 번호를 배정받았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거를 제가 나 사실 56으로 쓴 것 같은데
나 36이었어? 이 생각을 제가 4교시에 했는데 말씀드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국수형 성적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초유의 사태. 이거 약간 주작 논란. 주작 논란 할 때 약간 좀 쓰는 레파토리인데 저는 주작은 아니고요. 덧붙이기에서 좀 다른 건 제대로 썼으니까 좀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수험번호를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이게 내 실제 수험번호인데 이런 실수한 적 없는데 오늘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시험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6평 보고 지금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거니까 약간 좀 정신이 전반적으로 없었어요. 정신이 전반적으로 없었으니까 지우각 저런 실수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좀 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 본 것 같아서 좀 수학도 좀 더 시간 단축할 수 있었는데 너무 시간을 좀 끈 문제들이 많아요. 21번에서 시간 너무 많이 끌었고 12번도 시간 많이 끌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좀 어디서 시간 끌었는지 이런 피드백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도 국어를 좀 잘 보긴 했는데 아무튼 난이도가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국어는 좀 그렇다고 막 1컷 막 96, 97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좀 언어도 좀 빡빡했고 빈문학도 마냥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그 컴퓨터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어가지고 좀 잘 뚫어냈는데 아마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어는 뭐 1컷이 90 초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전반적으로 빡빡했고 특히 지우각 1 특히 빡빡했으니까 지원 좀 보신 분들 좀 못 봤더라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좀 복습 잘 하면서 좀 특이하고 좋은 문제들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학도 좋은 문제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좋은 문제들 많았고 또 특히 기하 선택자분들 기하 문제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면서 또 공부 오답 열심히 하고 수험번호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상 올릴까 말까 지금도 고민되지만 어쨌든 영상은 올릴 거고요. 성적표 인증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7월 모의고사는 주작 논란 있을 수 있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제 실수니까 주작 논란 어쩔 수 없고요. 대신 8월 모의고사는 진짜 잘 봐서 한번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또 뭐 문제 푸는 순서나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영상 돌아올 테니까 또 다음 영상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